청송사과유통공사가 사실상 경영 기능을 잃었습니다. 더 추락하기 전에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은희 교육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심의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학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청송사과유통공사의 부실 경영과 누적 적자로 농가 신뢰를 잃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공사 사장과 이사진이 전원 사표를 내면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경영 개선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떠나라며 사직을 유보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결국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은 사직서가 수리도 안 됐지만 지난 9일 청송을 떠났습니다. 2011년 설립 이후 사실상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적자는 6억 3천만 원, 올해 10억 내외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이제 6명의 직원만 남아있는 폐업 일보 직전입니다. 사과유통공사 경영진은 저조한 경영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1년 반 만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국민의 사과 유통의 현실적인 역할을 군에서 이제는 대안과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직을 한 거고요. 청송사과유통공사의 8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청송군은 비상입니다. 수차례 사직을 만류했고 회상 방안과 공사 자산의 확인과 관리를 요구했지만 허사가 됐습니다. 공사를 좀 혁신 개혁해서 계속 공사 체제를 유지하고 가느냐, 공기업 체계의 어떤 여러 가지 모순점, 한계점을 직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변경해 보느냐, 좀 깊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적자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문제를 회피하면서 그 피해가 청송 지역과 농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신뢰 회복과 함께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교육감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교육감 측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당원 경력을 이용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양형 정도에 대해선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원 경력 표시가 금지한 행위란 걸 알면서도 감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언론 등을 통해 경력이 보도돼 상당수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대구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는 강 교육감 지지자들은 판결 직후 함성을 지르고 손뼉을 쳤습니다. 시민단체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지키기 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대구교육의 안정성 회복과 중단 없는 각종 교육정책의 실현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상식으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가이드 폭행 등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의회 사태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심의 기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대구 지역 일부 구의원들은 스위스와 독일로 출장을 떠났는데요.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의회와 남구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이달 해외 출장 일정표입니다. 스위스와 독일의 유명 폭포와 성 등을 둘러보는 계획이 빼곡히 잡혔습니다. 연수 목적은 선진화된 외국의 지방분권 제도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스위스가 주 활동 지역인데 지방자치대회 갖고 현장 가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 회의 같은 거 참관하고 1인당 지원 금액은 평균 280여만 원, 1,7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항공료와 식비, 숙박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직 행안부가 공고한 국외 여행 관련 조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북구의회는 출장 내용 심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잡지법규상 8명 이하의 해외 출장은 별도의 심의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총 4명이 갔잖아요. 그래서 심의 대상이 안 되셔갖고 심의를 안 하고 그냥 계획서 제출하시면은 출장을 갈 수 있거든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가시는 건지 개인의 여행으로 가시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런 거 보면 화가 많이 나죠. 네, 지금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대역 지역 경제가. 곱지만은 않은 시선들. 무조건적인 해외 출장 금지보다는 기준을 강화하고 다녀온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남의 돈은 쉽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쓰는 거에 대한 좀 철저한 규칙이나 좀 확실한 규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해야 될 일이면은 해도 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좀 투명하게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외 연수뿐 아니라 업무 추진비 내용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덧붙입니다. 공개해야 되죠. 당연히 공개해야 되죠. 정직하게, 정당하게 쓸 때 쓰고 이래야 되지.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 지역민들과의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울진의 한 산골 초등학교에 드론 축구단이 생겼습니다. 전교생 절반이 선수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함께 어울려 시합도 하고 드론 조종법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가 소개합니다. 방과 후 강당에 모여 드론 조종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드론 축구를 하기 위한 기본기인 제자리 비행, 이른바 호버링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도 집중력 있는 훈련으로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드론 축구는 친구나 동생과 함께 팀을 이뤄 하다 보니 아이들에겐 학교 생활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키울 수 있어서 좋고요. 친구들과 오손도손 같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조종하는 방법이 게임처럼 재밌어서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드론을 날리면서 잘 안 날려질 때 인내심을 기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드론을 같은 팀과 팀 조합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경북에서 울릉도 다음으로 오지로 꼽히는 이 학교는 본교와 분교 다 합쳐 전교생이 14명. 이 가운데 절반인 7명이 드론 축구단의 일원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드론 축구를 통해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드론의 조종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즐겁게 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는 드론 장비를 구입하고 경기장을 꾸미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선수단은 실력을 갈고 닦아 어엿한 학교 대표로 전국대회 입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드론 동아리를 창설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드론 조종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올해 가을 전국대회 입상을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의 아이들이 날리는 드론이 앞으로의 꿈과 상상력을 펼쳐 보이는 하나의 날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플레이 드론 축구단 화이팅! 철학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월 23일 수성구의 한 철학관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금반지 등 40만 원가량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15일 대구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평소보다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립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열차 운행 간격을 평소보다 단축해 출퇴근 시간대 50회, 그 외 시간대 90회 증편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등을 역마다 배치해 시민 불편을 줄일 계획입니다. 경주 지역 택시 요금이 오는 18일부터 오릅니다. 기본 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거리 운임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1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복합 할증 구간 기점은 기존 신한은행 사거리 반경 4km에서 예술의 전당 반경 5km로 변경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선정 발표를 미뤘습니다. 축구협회는 당초 13일 오후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현장 실사를 벌인 8개 지자체 가운데 우선 협상에 나설 3개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한편 후보지 8곳 중 경북은 경주시와 상주시, 예천군 3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이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아 호명초 학생들과 함께하는 참여 수업을 가졌습니다. 교육감과 호명초 5학년 학생들 22명은 13일 야구를 변형시킨 스포츠인 티볼 수업을 함께 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여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업무 정상화와 학생 인권, 교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의 전통 섭다리가 50년 만에 재현돼 일반에 개방됩니다. 섭다리는 통나무와 솔가지, 흙, 모래 등의 자연 재료를 활용해 짓는 전통 방식의 다리로 안동시는 지난 11일 하회마을에서 전통 섭다리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섭다리는 오는 26일까지 임시 운영되며 안동시는 작은 음악 콘서트, 버스킹 등 다양한 관광 마케팅으로 섭다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주 월정교 입장 시간이 13일부터 변경됐습니다. 경주시는 화재 예방 등 문화재 효율적 관리를 위해 24시간 개방하던 월정교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변경해 개방합니다. 또 그동안 공사로 관람이 제한됐던 홍보관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주제로 한 대구시민 원탁회의가 16일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대구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팔공산의 국내 최장 길이의 구름다리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등은 환경 훼손을 이유로 이에 맞서고 있어 개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민 원탁회의에서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찬반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구시 동구 주요 지역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동구는 터미널 먹거리촌 일대와 동대구역광장, 동촌 유원지, 혁신도시 중앙공원 4곳에 대구 최초로 자가 통신망을 활용해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주민 누구나 이 지역에서 동구청 공공 와이파이를 선택하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구청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관광객들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펫쇼가 대구 엑스코에서 17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사료와 의류, 하우스 등 생활 소비재에서부터 강아지 호텔, 반려동물 보험 상품까지 국내외 150여 개 업체에서 240개 부스를 꾸려 전시합니다. 무엇보다 캣타워, 피부관리 등 온라인으로 선뜻 구매하기 어려웠던 고가의 제품들을 현장에서 직접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도그쇼와 애견 미용사 자격검정 콘테스트 등 다양한 볼거리도 펼쳐집니다. 방문 시 반려동물의 안전과 관람객들의 쾌적한 관람을 고려해 목줄을 착용하거나 이동장에 넣어 방문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배움터 대구 청소년 문화의 집 꼼지락 발전소가 10일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서구에 들어선 이 꼼지락 발전소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책 놀이터와 동아리실, 작은 극장, 댄스 연습실 등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과 다양한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꼼지락 발전소는 앞으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센터가 도내 처음으로 경주에 들어섭니다. 한국어 교육센터는 외국인 가정이나 중도 입국한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설로 경주 성건동 흑무초등학교 일부 부지에 내년 6월쯤 문을 열 예정입니다.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3.4%인 9천여 명으로 포항과 경주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영세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13일 오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년간 3% 이내 이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영주시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지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소화전 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침범한 경우입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청송군이 드론을 활용한 과수 인공수분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올봄은 잦은 강우와 저온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개화율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에서 드론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해 노동력 절감과 과실의 생산 증가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드론 인공수분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청송군은 사과, 꽃가루와 호박벌을 200여 농가 300여 헥타르에 보급해 관내 과수 안정 생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문경소방서가 지난 주말 문경읍 서울대학교 인재원에서 개최된 2019년 경북 화재감식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내 18개 소방서 화재조사관이 참가한 대회는 컨테이너의 일반 주택과 유사한 조건을 조성해 화재를 발생시켜 소방서 팀별 현장 감식을 통한 원인 규명 후 화재 발생 보고서 작성을 평가해 순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안동시가 태사길과 한옥마을의 전선을 땅속에 설치하는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태사묘에서 해동사 유치원 구간과 옥정동 한옥마을 일대 총 1.73km 구간에서 시행되며 약 43억 원이 투입됩니다. 안동시는 태사묘 앞에서 해동사 유치원 앞까지의 구간은 올해 10월까지, 옥정동 한옥마을 구간은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안동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태사로 특화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앞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외동 생활체육공원이 사업 추진 9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경주시는 성공적인 공원 조성을 기념하는 준공식을 열고 공원 조성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은민체육대회와 새농민 한마당 축제, 찾아가는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연계 행사로 열렸습니다. 영주시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합니다. 영주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영주 가흥신도시에 있는 한그림 목조관 1층을 아이들을 위한 돌봄센터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돌봄센터는 이용 아동을 모집하고 있으며 센터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어린이들의 일정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특별 과거 시험인 도산별과 재연 행사가 도산서원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한시인 20여 명이 참가했으며 도포와 유건 차림의 참가자들이 약 2시간 동안 시험을 치렀습니다. 또한 26회를 맞는 올해는 초등학교 학생 가족 단위 체험 행사와 한자 골든벨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안동시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지방에서 본 대과시험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양군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의 음식디미방과 장계향 예절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봄여행 주간 전통문화 체험 관광 이벤트 대상지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벤트는 봄 여행 주간인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이나 현장을 관람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에 해시태그와 함께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영탁 문화시설 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대여용 한복을 비치하고 한복을 입고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발굴해 전통적인 전통문화체험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지역 SNS 핫 이슈입니다. 제일 먼저 권영진 대구시장의 SNS 함께 보시죠. 좋은 소식이 있네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대구에 옵니다. 대구와 인천, 광주의 치열한 유치전 끝에 최종 입지가 대구로 결정된 건데요.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산업기술과 제품에 대한 인증, 검증을 담당하고 물기업의 홍보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유치로 전국의 많은 물 관련 기업들이 대구로 오게 될 거라며 이 기업들이 세계 물산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는데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장욱현 영주시장의 SNS 살펴보죠. 일손 걱정을 덜어주는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공중에서 벽지도 뿌리고 농약도 치고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드론 활용법을 더 연구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 밖에도 영주시에서는 가격이 비싸 선뜻 사기 힘든 농기계들을 농가에 빌려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요? 최기문 영천시장의 SNS입니다. 인구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 영천시가 인구 늘리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인구 정책 홍보대사를 위촉해 임신과 출산, 보육, 귀농 등 각종 시책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인데요. 최기문 영천시장은 인구 10만 붕괴를 막고 11만 명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출산 장려금을 대폭 올리고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의 SNS입니다. 대구 수성구 리틀 축구단이 출범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최초인데요. 지역의 초등학생 45명으로 구성된 리틀 축구단. 초대 감독은 전 울산현대 호랑이 축구단 선수 출신인 곽완섭 씨가 맡았습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꿈을 간직한 채로 꾸준히 달리다 보면 반드시 그 꿈에 골인할 수 있을 거라며 힘을 북돋았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 축구 꿈나무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하늘이 흐린 편이어서 주말처럼 뜨겁다는 느낌은 없는데요. 기온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려드립니다. 하늘에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흐린 데다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먼지 수치 잘 확인하시고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에 13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가량 나니까요. 체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도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는 30도에 육박하며 덥기도 하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일째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바람 불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